안녕하십니까. 심장을 사랑한 심장 전문의의 심장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 돌연사 또는 급성 심장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은 인물인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일성 주석이죠. 이분이 94년도 7월 8일 날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거의 일주일 전에 뱃놀이하다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갑자기 사망을 했죠. 가운데 계시는 분이 그분 아들인데, 이분도 뇌경색을 한두 번 앓다가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을 또 갑자기 했는데, 사진에서 보면 왼쪽 손을 뇌경색으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뭐 갑자기 심장사로 돌아가셨죠.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아시아의 물개,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남겨준 조우련 선수입니다.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서 나이가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원을 견딘다는 명목으로 살을 찌웠습니다. 그래서 비계살을 많이 찌운 바람에 제가 알기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심근 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은 급성 심장사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분들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왼쪽에 있죠. 이분은 58세 때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이식술을 받았고요. 오른쪽에는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지내고 부통령까지 지낸 딕 체인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 정도로 피우는 분이고, 평소에 혈압당뇨가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아주 심장병 치료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37세 때 심장마비가 왔고, 88년도에 관상동맥 이식술을 받았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이식수술을 해줬고, 그것도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 다시 또 시술을 받고, 2001년도에 부정맥이 와서 부정맥 제세동기 시술도 받고, 2010년도에는 또 좌심실 보조장치, 심장을 대신 뛰게 해주는 장치를 받고, 2012년도에는 드디어 완전히 심장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심장병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심장병 예방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2014년도에 가장 큰 재벌 그룹의 회장님께서 자택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부근에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서 에크모 시술까지 받고 심장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 뇌는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재활치료 중인 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병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치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급성 심장사,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죠. 이런 병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날씨가 풀린 다음에 갑자기 내가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라톤을 하겠다, 자전거를 탄다 해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마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런 심장 돌연사 또는 급성 심장사는 생각보다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병이지만, 이런 병들은
예측을 할 수 없게 갑자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듯이 이 심장 돌연사에 대해서도 지식을 좀 쌓아놓고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적절한 발생을 했을 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급성 심장사 또는 돌연사라는 것은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걸 말하고요. 보통 발생을 1시간 이내에 어택을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만 명 내지 40만 명이 1년에 심장사로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 심장사의 대부분인 80%가 심장혈관 폐쇄증, 말하자면 심근경색증이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 치료, 예방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급성 심장사의 거의 대부분인 80%가 심장혈관이 폐쇄가 돼서 나타나는 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당연히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는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사람도 상당히 통계적으로 최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사의 전체로 사망하는 인구의 20% 정도는 40대 이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이 든 사람들만의 병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그 심장혈관의 최근 추세는 외국의 경우에는 뭐 10여 년 전부터 당연히 심장혈관 병으로 인한 사망이 1위입니다. 국가적으로 1위고, 두 번째가 뇌혈관이고, 암은 뭐 4위, 5위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OECD국이 선진국이고, 또 모든 식이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선진국화 되어 있음에도 통계가 아직도 암이 1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어찌됐거나 2016년도 17년 최근 통계 국가에서 나온 것은 암이 아직 1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통계적으로 이런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은 진단이 정확합니다. 암이 거의 뭐 암세포 조직 검사를 하고 내가 암이다 하고 투병을 하다가 또 낫는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암이 전이가 돼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죽기 때문에 원인을 잘 확실히 심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암이 걸려 있는 사람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동시에 있다가 심장혈관이 막혀서 죽는 경우에 그분의 진단은 통계적으로 암으로 잡히지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혈관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암은 과대해서 통계가 잡히고 심장혈관은 생각보다 과소 평가돼서 잡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근에 심장 돌연사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으로 인한 빈도는, 사망 빈도는 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도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2015년도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28,000명 정도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1인 대비해서 심장 환자는 2위로 확고하게, 그 순위가 제 생각에는 한 5, 6년 후에는 심장 질환이 넘버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병과 암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심장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반면에 암은 뭐 갑자기 진단돼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심장이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암은 응급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도 사망을 혹시 하게 될더라도 심장은 갑자기 죽지만 암은 갑자기 죽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뭐 암도 물론 조기 발견의 효과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심장병의 경우야말로 조기 발견 또 미리 예방하는 그 효과가 어떤 병보다 가장 큰 것이 심장병입니다. 본인이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운동 부족, 또 흡연,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심장병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가능한 인자,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많아질수록 조금 더 자주 심장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그 검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방을 하는 효과가 그렇게 심장병은 암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심장병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암도 관리를 하고 심장병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내시경을 하거나 저희들이 2, 3년마다 국민검진을 받는데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심장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 가장 예방에 효과가 큰 심장병에 좀 더 국가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민 검진을 받을 때 심장병 검진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부와 심전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뭐 내시경, 위, 대장 이렇게 해서 초음파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심장 검진은 단순히 누워서 뭐 엑스레이 또 심전도 찍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OX 문제인데 퀴즈입니다. 자, 좀 맞춰보시죠. 동맥경화증은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혈압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생 걸리지 않는다. 동맥경화증은 내가 동맥경화에 대해서 관리만 잘하면 걸리지 않는다. OX. 뭐가 맞겠습니까? 네, 답은 X입니다. X. 네. 동맥경화를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동맥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혈압이 있거나 혈압을 관리를 잘 안 한다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운동 부족이 심하거나 뭐 흡연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동맥경화증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고령이 되면은 동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망 원인만 가지고 근본 원인,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망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이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흡연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흡연이 근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식이, 신체 활동, 음주, 뭐 미생물 감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위가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식생활을 너무 짜고 맵고 또 이렇게 먹지 않고 소식을 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신체 활동을 잘 조절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지킨다 해도 왼쪽에 있는 이런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사망 원인의 한 8-90%가 암과 심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 포함해서 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커브를 보시면 악성 신생물을 심장 질환 빨간색이죠. 조금씩 늘어가는데 뇌혈관 질환과 자살은 약간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어가면서 폐렴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의 증가 폭이 어떤 질환보다도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몇 년 후에는 아마 사망률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장 질환에 대한 개인적 또는 국가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갑자기 찾아오는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그림도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